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5천년 역사를 가진 중국의 한자보다 논리적이고 미국의 알파벳보다 과학적, 전 세계 언어 중 유일하게 설계된 문자를 아시나요? 바로 우리의 한글입니다. 서양 학자조차 경악한 한글의 위력, 중국 학자가 인정 못하고 발끈한 이유까지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문자 체계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 답은 한글이에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IT 시대에도 최적화된 문자고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도 인정한 문자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한 프랑스 대학의 강의실에서 깨닫게 됐어요. 소르본 대학의 웅장한 강의실. 그날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어요.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논쟁이었죠.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자들이 가득 찬 가운데 프랑스 언어학자인 장마이너스 피에르 디몽 교수님이 강단에 서 있었어요. 교수님은 당당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자입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한쪽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중국어 학자로 유명한 천하오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어요. 한글이라고요? 겨우 600년밖에 안 된 문자가 5천년 역사를 가진 한자와 비교될 수 있다고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반박하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였나?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스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까지 연구해 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자는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죠. 그런데 단순히 창제된 지 몇백 년밖에 안 된 한글이 그보다 우수하다는 말은 조금 과장처럼 들렸어요. 그렇지만 디몽 교수님의 태도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렇다면 직접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폰텐 박사님? 저를 바라보며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셨어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되물었어요. 저한테 한글을 배우라는 말씀이신가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시죠. 디몽 교수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한글이 정말로 간단하고 논리적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천하오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폰텐 박사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한글이 체계적일지는 몰라도 한자의 깊이와 예술성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저는 결코 무턱대고 한쪽 편을 들지 않아요. 한글이 그렇게 혁신적인 문자라면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반대로 한계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밝혀내고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교수님. 제 관심을 끌었네요. 한글이 그렇게 특별하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디몽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강의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속삭이며 흥분한 표정을 지었고 학자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어요. 천하오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도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그날 오후 저는 대학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에스프레소 향이 공기 중에 퍼졌고 테이블에는 갓 구운 크루아상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글 생각뿐이었어요. 제 앞에는 한국계 미국인 역사학자 한나, 박, 그리고 문화연구자인 마리안 르노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저와 오랫동안 학문을 함께 연구해온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커피잔을 돌리며 물었어요. 정말 혁신적이었다면 왜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하지 않은 거죠? 한나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어요. 역사가 항상 공평한 건 아니니까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들에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어떤 문자보다도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마리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한 세대 만에 한왕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자 체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한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혁명가였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자를 읽고 쓸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저는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었어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냅킨을 집어들었어요. 그게 바로 한글이 대단한 이유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직관적이죠. 그녀는 펜을 꺼내 냅킨에 몇 개의 기호를 그렸어요. 자, 이게 자음이에요. 그녀가 네모난 모양의 글자를 가리켰어요. 이건 미음이에요. 발음할 때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생각보다 논리적인데요? 그렇죠? 한나가 웃으며 다른 글자를 가리켰어요. 이건 혀가 입천장을 치는 모양이에요. 니은이에요. 마리안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거 꽤 영리한데요? 그리고 모음은요. 한나는 냅킨을 돌리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단순한 선과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잡한 획이 필요 없어요. 기본 원리는 하늘, 땅의 사람입니다. 저는 냅킨 위의 기호들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려봤어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쉽게 익혀졌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실제로 발음기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글이 대단한 이유예요. 한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어렵게 배우라고 만든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예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걸 이제야 알게 됐다니 감탄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리안이 웃으며 말했어요. 둘 다 하셔야죠. 저는 냅킨을 내려다보며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겨우 몇 분 만에 한글이 그저 또 하나의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철저한 논리로 설계된 문자였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 한나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자, 이제 실험을 해볼까요? 제가 딱 10분 안에 한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저는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조금 궁금해졌어요. 10분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도전해보세요. 한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만약 10분 안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어요. 좋아요. 대신 제가 못 배우면 한나가 저한테 크루아상 사주는 거예요. 딜이에요. 한나는 냅킨 위에 몇 개의 한글 단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공부가 아니라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경험이 될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파리 한국문화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한글서의 체험이라는 배너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저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정말 들어갈 거야? 사실 저는 여기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한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나와의 10분 도전 이후 뭔가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따뜻한 목소리가 저를 맞이했어요.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셨지만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혹시 한글서의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왕 온 김에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란 나무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몇 명의 참가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먹그릇과 서의 붓, 그리고 매끈한 화선지가 놓여 있었어요. 잠시 후 중년의 강사님이 조용히 걸어오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한 글자 속에 철학과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녀는 붓을 들어 시범을 보이셨어요.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붓끝에서 한이라는 글자가 천천히 그려졌어요.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며 검은 선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어요. 강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직접 한번 써보실래요? 저는 붓을 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붓을 잡아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한글을 이렇게 써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강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다려주셨습니다. 천천히 붓을 종이에 가져다 댔어요. 부드러운 화선지가 먹을 머금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따라 써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글자가 완성되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예로 표현하면 문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예술이 됩니다. 저는 글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한 문자라고? 그동안 저는 문자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붓글씨를 보면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글자 하나에도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밝은 눈빛을 가진 한 여자가 제 서예 작품을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씩 웃었어요. 이제 조금씩 감이 오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한나 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나? 서예 수업 듣고 싶다고 해서 따라왔죠.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눈을 찡긋했어요. 어때요? 한글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나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솔직히 조금 감동했어요. 한나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한글을 좀 더 배워보고 싶어졌겠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또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뭔가 다르네요. 정말 특별한 문자 같아요. 강사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계셨다가 붓을 다시 들어 다른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나를 써볼까요? 저는 다시 붓을 먹에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붓이 손에 익숙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바깥에는 늦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글자를 알아갈수록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천하오였어요. 그래서 그는 팔짱을 끼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한글 실험은 어땠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천하오는 한쪽 눈썹을 들었어요. 정말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실망인데요.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책을 살짝 밀어 올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더군요. 천하오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한글이 배우기 쉬운 건 인정해요. 하지만 쉽다고 좋은 문자는 아니잖아요. 깊이가 있어야죠.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철학, 예술, 문화를 담아온 문자예요. 한글은 겨우 600년밖에 안 됐죠. 그런 문자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책장을 넘겼어요. 그렇죠. 한자의 역사는 길어요. 하지만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요? 천하오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저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한글은 과거의 문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문자예요. 예를 들어 한자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문자죠. 하지만 한글은 창제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천하오는 팔짱을 풀며 물었어요. 그래서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쳤어요. 지금 시대는 정보화 사회예요. 속도가 중요하죠. 전 세계적인 IT 강국인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을까요? 언어가 얼마나 효율적인지가 나라의 경쟁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천하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가 생각할 시간을 주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또 있어요. 한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입력하기가 번거롭죠. 중국에서도 점점 더 간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 기본적으로 체계적이라서 자판으로 입력하기가 훨씬 쉽죠. AI가 분석하기에도 훨씬 효율적이고요. 천하오는 여전히 미심쩍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네요.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문화적인 깊이는 어떨까요? 한자는 역사적 문서도 많고 문학 작품도 많아요. 한글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책 한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세종대왕에 대한 책이에요. 한글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학적인지 알고 나면 한자가 가진 깊이와는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천하오는 책을 흘끗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숙제가 생겼네요. 저는 책장을 넘기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제부터 진짜 논쟁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도서관,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책장을 넘기며 세종대왕과 한글의 역사를 탐구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글이 가진 철학과 혁신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어요.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직접 연구했어요. 왕이 직접 언어를 연구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당시 한자를 쓰던 조선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양반뿐이었어요. 백성들은 문자 없이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 현실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문자에 대한 접근권이 곧 힘이었으니까요. 이것이 한자와 한글의 가장 큰 차이였어요. 한자는 지식을 가진 소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였다. 반면 한글은 모두를 위한 문자였다. 저는 책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일지도 몰라. 이제야 뒤몽 교수님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면서 한나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 아우렐리우스. 요즘 뭐해요? 한국어 공부라도 시작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에 책을 가리켰어요. 거의 그런 셈이에요. 세종대왕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나는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때요? 감명받았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히 한나라의 문자 개혁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혁명이었어요. 맞아요. 한나가 미소 지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만든 혁신가였어요. 문자 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분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자는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깊은 문자예요. 하지만 배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요. 그런데 한글은 다르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예요. 정확해요. 한나가 손뼉을 쳤어요. 그게 바로 한글의 가치예요. 민주적인 문자, 모두를 위한 문자. 저는 책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한글이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문자가 가진 철학, 그 정신이 대단했던 거예요. 한나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글을 사랑하게 된 건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한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에 직접 가봐야죠. 저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어요. 한국에 가라고요? 그럼요. 한나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책으로 배우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국에 가면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문화가 얼마나 독특한지 직접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한국이라. 한 번도 가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계속해서 한국이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한나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반쯤 결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책을 넘겼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어요.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된 문화까지 직접 경험하는 것. 한국행 어쩌면 이게 제게 필요한 다음 단계일지도 몰랐어요. 파리의 봄이 찾아왔어요. 센 강을 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거리에는 신선한 바게트 냄새가 가득했어요. 테라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났어요. 그날 저는 마리안, 한나, 그리고 천하오와 함께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거예요? 마리안이 커피잔을 돌리며 물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한국이라.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논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가 고민이에요? 한나가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딱 맞는 곳이에요. 글자 하나에서 철학을 찾아내고 역사를 파고드는 타입이잖아요. 한국에 가면 한글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를 아직 제대로 못 읽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차피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잖아요. 이미 기본적인 원리는 알잖아요. 한국 가서 실제로 부딪혀보면 금방 익힐걸요? 그건 맞아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천하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나도 같이 가야겠네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천하오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문자 논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일부라는 걸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심이에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쳐나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논쟁했던 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마리안이 커피를 마시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러다 다들 한국에서 정착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민이 됐어요. 한국이라 정말 가도 되는 걸까?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책 속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분명 다를 거예요. 저는 한글이 가진 철학과 혁신성을 책으로 배웠어요. 하지만 한나 말대로 그 문자가 실제로 살아있는 곳을 가보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한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아요. 저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한나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로? 응, 한국에 갈 거예요. 그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마리아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다들 한국으로 가는 거네. 그럼 나도 가야겠죠? 진짜? 한나가 신나서 물었어요. 당연하죠. 누군가는 당신들이 길 잃지 않게 돌봐줘야 하니까요. 마리안이 웃으며 말했어요. 쳐나오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우리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게요. 단순한 논쟁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국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바로 배움의 과정 아니겠어요? 한나가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가방을 바라봤어요. 이제 짐을 쌀 시간이었어요. 내가 알던 세계는 이제 한 단계 더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한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신기했어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한국행.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